예, 금융시장의 불안감들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주식은 불안하고, 채권값은 사실은 급등하는 모양새고, 금을 좀 샀는데 금도 이제 좀 흔들리고, 여러 가지 유가는 급락하고 그런 자산시장의 변동성을 좀 분석하면서요, 포트 전략을 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피니티 투자자문 운영본부의 최일호 상무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지표들을 통해서 좀 보면서 시장 흐름을 읽어주시겠다는 얘기인데요. 당장은 미국 증시가 이제 다우가 약세장 진입 신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시장 흐름부터 읽어주시죠. 예, 원래 미국 시장은 비싼 시장이었어요. 예. 한 PER 기준으로 19배, 20배 받는 시장이었는데 언제라도 조정이 나와도 당연한 시장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나 유가 전쟁으로 인해서 그 조정의 속도가나 폭이 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20배 수준에서 한 16배 수준으로 내려와 있는 수준이고요. 고점에서 한 20% 내외 정도 빠져 있어서 약세장과 조정장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어제 이제 다우 기준으로 이제 20% 약세장 진입을 했고요. 그동안 이제 좀 과했던 걸 좀 조정하는 구간으로 보시는 겁니다. 채권 같은 경우는 채권 금리가 최저치를 가니까 채권 가격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채권 흐름은요? 네. 채권 흐름은 최근에 좀 과하다 싶은데요. 10년 만기 미국채 미국채 기준으로 0.5를 깨는 그러게요. 정도까지 나왔었는데 저는 이거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로는 최근에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하게 나타나서 채권으로 돈이 몰리면서 채권 가격이 굉장히 강해지고 그 금리 자체는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기저에는 사실은 FOMC에서 금리를 한 번 더 내릴 거라는 한두 번 더 내릴 거라는 기대가 있는데 사실 이것도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FOMC에서 예전에 그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그 채권 기준금리를 갖다가 0 밑으로 내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미국채 10년 만기 기준으로 0.5 밑에서나 그 0.5 수준에서나 지금 배팅하는 것은 별로 실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권 수익률이 최저치로 떨어지고 반대로 그 얘기는 채권값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올 때까지 갔다라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제 대표적인 미국의 주식과 채권 시장을 비교를 해주셨는데 어느 쪽이 조금 더 그러면 채권보다는 주식이 더 매력적인가요? 결과적으로 지금은 주식이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두 가지 지표를 통해서 보면은 일단은 배당 수익률하고 주식의 향후 그 수익률을 나타내는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어닝스 일드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각자 하나씩 보시면은 지금 S&P 500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한 2.5%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요. 미국채 수익률은 0.7%, 0.8%니까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 괴리가 상당히 벌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 주식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향후 주식에 투자했을 때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어닝스 일드 자체로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괴리가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까만 거랑 뭘 얘기하는 건가요? 저게 밑에 있는 거가 지금 미국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이고요. 위에 있는 것이 주식에 투자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어닝스 일드입니다. 그것이 몇 %인가요? 그것이 지금은 6%가 조금 넘어가고 있고요.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은 아시다시피 0.7%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히스토리컬하게 보면은 이렇게 벌어졌던 때가 근래에 없었는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서 상당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주식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가고 있다는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배당은 조금씩 변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배당 수익률이고 기대 수익률은 그러니까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이익을 근거로 해서 아마 추정을 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산술적으로 얘기해서 PE의 역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역수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투자했을 때 기업들이 벌어들일 수 있는 EPS가 어느 정도냐를 추정해서 산출한 숫자입니다. 네. PER의 역수가 사실은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죠. 그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그럼 이제 앞서 이제 미국의 PER 지금 주가가 하락해서
19배, 20배에서 16배 내려온 걸 기준으로 적용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상무님, 지금 이제 채권이냐 주식이냐 어디가 더 좋은 투자처인가를 논의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우리가 충분히 두 자산만 비교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예. 시장 전체가 사실은 크래시로 막 무너내리고 있는 형국이라 주식도 사실은 굳이 지금 그러면 들어가야 되느냐 예. 이런 고민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네. 상당히 그 패닉 구간이고 심리적으로 붙고 있긴 하지만 네. 과거 사례로 봤을 때 전염병이나 이런 어떤 이벤트가 사실은 1년 이상 끌고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계 자체를 좀 길게 가져가고 주식 자체의 매수 전략도 조금씩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분할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그 어떤 주식을 사느냐가 또 중요한데 예. 그 선택에 있어서도 상당히 글로벌하게 강한 1등주를 매수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국내 기업에서 이제 글로벌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업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글로벌 시장에서의 우선주를 최고주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글로벌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나 다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데 그 이유로는 우리나라가 어차피 소규모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외국인 글로벌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살만한 주식이 어떤 것일까?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살만한 글로벌 기업들이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글로벌 시각에서 한국 시장을 봐줘야 된다는 말씀은 100%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우리 한국이 차지하는 시가총액이 2%밖에 안 되거든요. 예. 정확히 2%도 안 되더군요. 1.98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뭐 미국의 나이스나 나스닥 합치면 한 40%, 50% 되는 40% 예, 맞습니다. 넘어가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매도하는 것들은 그런 맥락에서 보면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저도 상당히 당혹스러운데 차트를 보시면은 연초 이후에 한국 시장에서 그 외국인들이 매도한 금액이 8조 원이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 주식 시장이고요. 네. 그럼 이 돈이 한국 시장에서 매도를 해서 국외로 빠져나갔냐 하면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표를 보시면은 실제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서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거든요. 네. 이건 뭐 글로벌하게 최근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겠지만 한 12조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이 근저에는 제가 볼 때는 안전자산 선호의 그 영향도 있겠지만 한은이 지금까지 금리 인하에 보수적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배팅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한은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될 즈음 그리고 안전자산 선호가 어느 정도 완화될 즈음에 다시 이 채권에 투자한 자금들은 주식으로 옮겨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채권을 사는 이유는 우리도 금리를 못 내려서 내리게 되면 채권값이 오르니까 수익이 나고 그렇죠. 그걸 이제 수익을 내고 다시 주식시장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걸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투자자들로서는 지금 이제 상당히 그 몇 차례 변동성과 함께 아직 공포감이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됩니까? 전략을. 그러니까 그 투자 기간 자체를 지금 상황에서는 뭐 한 달만 투자하겠다, 두 달만 투자했겠다 이거라기보다도 한 1년 정도 약간 좀 중장기 시계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투자 방법에 있어서도 한 방에 뭐 몰빵 투자나 뭐 이런 거보다도 좀 분할해서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어디에 투자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1등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데 이건 글로벌하게 다 동일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미국에서든 우리나라에서든 실제로 그 앞으로 헤게모니를 주도할 기업들이 어느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면은 제가 볼 때 한 3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제 나타나게 될 글로벌 현상들, 글로벌 매크로가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를 감안을 한다면은 이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은 저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이 나타나게 될 섹터가 어디냐고 보면은 크게 이제 3가지로 생각이 되는데 플랫폼이나 IT나
2차 전지 약간 좁은 스코프가 좁긴 한데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플랫폼은 뭐 밸류에이션이나 뭐 독과점 이슈, 성장에 대한 지속성에 대한 도전을 받고는 있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향후 먹거리를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이 상당히 견고해서 경쟁자가 쉽게 들어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IT 같은 경우도 새롭게 이제 그 폴더블이나 이런 IT 기기가 나오면서 네. 상당히 부각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2차 전지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런 기업들에서 상당한 레버리지가 나타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5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흔들리지만 길게 보면 살만한 시기라고 보이고요. 플랫폼 기업들 IT 2차 전지에 주목하라는 말씀. 인피니티 투자자문 최일호 상무님과 함께했고요. 인사드리면서 출발 마케동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